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몸은 청은망은 무거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경험을 당신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결코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들 몰래 요령을 피우며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누구보다 미래를 걱정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음에도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덧 허망하게 하루가 저물어 가곤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자괴감에 빠져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걱정이 많은 사람을 두고 신중하고 성실한 성격이라거나 충분히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실패가 적을 것이라고 좋게 말해주기도 하지만 오늘 저는 심리학자로서 여러분께 분명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걱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 행동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당신의 의지가 나약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복잡한 설계 구조에서 비롯된 피할 수 없는 함정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우리의 삶에서 그토록 중요한지 잠시만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걱정만 하다가 하루를 허비하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신에 대한 신뢰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결국 자기 효능감마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반복되면서 당신의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걱정이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고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 깊은 걱정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고립되어 버린다는 점에 있으며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단순히 생각을 조금 줄이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해결될 간단한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생각을 그만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우산을 들지 말고 서 있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뇌가 세상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고유한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는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로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행동 사이에 놓인 그 거대한 심리적 장벽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 실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심리적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뇌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가상적인 사건을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실제적인 위기로 착각하고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걱정이 유독 강한 사람들의 뇌 속에서는 특정 회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특히 뇌의 안쪽에 위치한 편도체라는 부위가 매우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이 편도체는 외부의 위험을 감지하는 일종의 보안 센서와 같아서 위협이 느껴지면 즉각적으로 우리 몸에 경고 신호를 보내 비상체제에 돌입하게 만듭니다. 본래 이 센서는 맹수를 만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 같은 즉각적인 생존의 위협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불안이 높은 상태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주일 뒤에 회의나 한 달 뒤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강도의 비상벨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 분야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확실한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편도체와 전두엽이 연동되어 활성화되면서 실제 위협을 마주했을 때와 거의 흡사한 신체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마치 사나운 맹수에게 쫓기고 있는 것과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예기불안이라고 부르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육이 뻣뻣하게 굳으며 위장이 묵직해지는 현상들은 사실상 아무런 실제적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뇌가 제멋대로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결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지극히 성실하고도 본능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완벽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해져서 오히려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걱정과 완벽주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심리학 연구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행동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낼 자신이 없으면 아예 손도 대지 않겠다는 무의식적인 고집이 작용하면서 머릿속으로만 계획을 수정하고 다듬는 사이에 소중한 시간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기에 불안감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커진 불안은 다시금 더 철저한 완벽을 요구하는 악순환의 굴레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결코 나태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 가기로 마음먹었지만 주 3회 이상 꾸준히 나가지 못할 배는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반년째 등록조차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새로운 부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모든 준비가 1.5%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갖춰진 뒤에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벌써 수개월의 시간을 흘려보내지는 않았나요? 완벽한 준비가 끝나는 타이밍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에 민감한 뇌는 언제나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며 당신을 붙잡아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철저한 준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준비를 빙자한 또 다른 형태의 도피일 뿐임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머릿속에서만 에너지를 소모하며 지쳐가는 반추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걱정이 행동으로 전환되지 못할 때 우리 뇌 안에서는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반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소가 먹이를 다시 씹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지만 해결책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안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을 뱅뱅 맴도는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제자리 걸음을 하며 엄청난 양의 정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온몸이 녹초가 된 것처럼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을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과 비슷하며 제자리에서 바퀴만 헛돌고 있는 자동차처럼 연료는 계속 쓰지만 단일 밀리미터도 전진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지독한 반추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기보다는 생각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틀어버려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후회나 오지 않은 미래의 공포 사이를 오가는 왕복 운동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 걸음에만 초점을 맞추는 아주 미세한 인식의 전환이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한 입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불안한 뇌가 만들어내는 4가지 인지적 왜곡에 대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적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불안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왜곡된 사고 패턴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위험의 과대평가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극히 희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경향입니다. 상대방의 메시지 답장이 조금만 늦어져도 나를 싫어하거나 화가 난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발표 도중 말문이 막히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장날 것이라고 느끼는 식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당신이 우려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확률은 생각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최악의 결과에 대한 파국화적 확신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도미노처럼 번져 결국 모든 삶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실수하면 해고당할 것이고, 해고당하면 재취업이 안 될 것이며, 결국 노숙자가 되어 인생이 망할 것이라는 식의 비약은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당신을 몰아넣습니다. 셋째는 자신의 대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레 겁을 먹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통계에 따르면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위기 상황에서 더 높은 집중력과 뛰어난 대처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실제 능력과 스스로 매긴 평가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넷째는 주변의 지지 자원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고립감에 빠지기 쉽지만 우리 사회와 가족 그리고 동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왜곡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엄습해올 때 조금 더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운동이 불안과 행동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과학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처방전 중 하나는 역설적으로 몸을 강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뇌 안에서는 BDNF-PD, NF라고 불리는 뇌 유래신경 영양인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 물질은 뇌 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의 재생을 도우며 인지 기능과 감정 조절을 원활하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단백질입니다. 수많은 임상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 한 번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이 수치가 약 30% 가까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운동할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숨이 차오르는 감각이 불안을 느낄 때의 신체 반응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한 심박수 상승은 뇌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물질의 분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 뇌는 불안의 감각을 안전하고 건강한 자극으로 덮어쓰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심리적 재활 훈련인 셈이죠. 거창한 운동기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집 근처를 5분 동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그 작은 행위가 뇌의 화학적 상태를 미세하게 변화시키고 그 작은 변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완벽한 계획보다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시작이 우선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안이 높은 사람에게 행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은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정리된 후에 움직이겠다는 고정관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은 몸집을 불려나가고 불안이 커질수록 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굴레는 완벽한 준비가 끝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오랜 격언 중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을 넘어 시작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목표를 향한 절반의 고지를 점령한 것과 다름없다는 심리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관찰해보면 걱정만 하며 책상 앞에 앉아있는 학생보다 일단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어 단 한 줄이라도 쓰기 시작한 학생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하고 성적도 좋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완벽한 상태를 기다리기보다 조금은 어설프고 서툴더라도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멀리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뤄두었던 이메일 한 통을 적어보는 것도 좋고 복잡한 기획안 대신 빈 문서 파일 하나를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품에 안은 채로 떨리는 손으로 아주 작게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당신의 뇌는 비로소 행동해도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학습하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결코 당신이 나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당신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에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당신을 철저히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걱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의 삶에서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가치들이 많다는 뜻이며, 그것은 당신 내면에 깃든 아주 성실하고도 선한 에너지입니다. 다만 그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을 아주 조금만 바꿔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걱정을 연료 삼아 아주 작은 행동으로 치환할 수 있다면 분명 지금과는 전혀 다른 눈부신 풍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해왔고 누구보다 열심히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완벽한 계획 대신 딱 한 걸음의 용기면 충분합니다. 그 소중한 첫걸음을 바로 오늘 이 순간 내디뎌 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지친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더 깊은 마음의 치유와 성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당신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